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개발 담당 부사장 임명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요. 자, 항서제약은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 일단 반등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후에 상반기 매출액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오전장에서도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나왔는데 프로그램과 외국계 기관들의 어떤 매수의 흐름이 나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조금 나오는 도치성 어떤 이제 캔들이 발생했고, 개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급락으로 출발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 부진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336원 90전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세 흐름들이 계속되고, 다만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줄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1000억대 이상,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 연기금을 중심으로 일단 코스닥에서는 일단 매수 흐름들을 좀 받쳐줬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조정기 개인들은 계속 일단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7배 이상, 코스닥에서도 하락의 종목 수가 4배 이상 많으면서 거의 대부분 종목이 일단 하락하는 흐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테마성 쪽으로만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뭐 들어오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되었죠. 오늘 뭐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되는 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원익 P&A라든지 파드는 뭐 신규주니까요. LS 전선, 아시아, 서남, 파워로직스, 이쪽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 흐름으로 시장에서 테마주가 중심으로 뭐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6% 급락하면서 2500대 초반까지 내려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을 계속 키우면서요 2.59% 하락해서 900선 아래인 878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단기 반등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어떤 상황일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31,100원까지 밀렸다가 장중에는 이제 31,250원, 여전히 이제 32,000원대를 못 넘어가죠. 32,000원대는 이제 무중 이전으로 보면 이제 한 34,000원이니까 박스권 윗단을 좀처럼 이제 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31,000원대까지 일단 반등이 나왔다가 31,000원대를 이제 지키지 못하면서 37,000원,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면 시간에도 조금 이제 빠져서 36,50원. 그래서 밑단으로는 이제 3만원, 윗단으로는 이제 31,100원대의 어떤 좁은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한 일주일간은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을 사이로 해가지고 굉장히 좁은 어떤 박스권 흐름을 나름 보여주면서 이 하방에 대한 어떤 박스권 흐름 32,000원대를 넘어가서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이 7월 달에 나왔던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바닥 확인의 어떤 차트 모습은 아직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뭐 거래량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JP 모건 쪽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모건 스탠리는 한 5만 거의 한 6만 주 가까이
매수 흐름이고요. JP모간 쪽에서도 한 46,000주. 이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위약의 꼬리가 좀 낮다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키오페닌 리드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름 이제 장중에 어떤 반등을 하는 어떤 흐름에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추가로 좀 정리해드리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이 크리스 갤러웨이 관련되는 클리니컬 디벨로먼트 쪽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죠. 그러니까 임상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분입니다. 이 크리스 갤러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외신에 이렇게 보도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일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루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개발 담당 부사장 임명.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이제 뭐 의료 실무 경험이 있고, 이 디퓨전 파마 이제 슈티커스에서도 이 최고 의료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금도 이제 상장사입니다. 뭐 그 페니 주식 비슷하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 뭐 한 100억 정도가 넘으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뭐 저가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췌장암이라든지 내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개발하는, 지금 매출은 없습니다. 예,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은 보시면 입제약과의 어떤 합병을 승인한다. 뭐 요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단기 이제 뭐 한 2달러 정도 부근에서 4달러 정도 부근으로 단기 좀 급등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시가총액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뭐 저가의 흐름인데, 여기에 이분이 2020년도에 이제 최고 이제 뭐 임상 책임자로 있다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이제 요쪽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영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분이 이제 뭐 텍사스 대학에서 생물학과 졸업하고 텍사스 주립의과 대학에서 이제 MD를 받고요. 뭐 그 다음에 경력을 보면 일본의 뭐 라쿠텐 메디칼, 그 다음에 머크 쪽에서도 좀 있었고요. 10년 이상이 ER 쪽에서 이제 뭐 근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영어로 된 어떤 이제 해외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넘게 경험이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파마 스티커스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보면 이제 치프 메디컬 오피셔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임상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 디벨로몽팅 컴퍼니 커런트 포트, 그러니까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발전 관련되는 부분에 역량을 좀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새로운 어떤 자산과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임상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임상의 어떤 라인이라든지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이 FDA에다가 이제 ND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인사 영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암뿐만 아니라 이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진행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여러 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활발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세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현재 이제 임상 개발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 크리스 갤러웨이의
이 경험 20년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역량들의 어떤 기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분의 어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텍사스 쪽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생물학 쪽에서 이제 있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전복한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이제 박재영 단독 대표 체제로 돌입한다는 어떤 기사가 나왔죠. 이분도 이제 진양권 회장과 마찬가지 66년생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뭐 출신으로 지금 HLB 제약 지분은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죠. 요런 기사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도에도 매출이 좋았고 올해도 지금 이제 상반기가 반기 매출로는 좀 최대가 나왔습니다. 676억이니까 하반기까지 만약에 그냥 더블을 한다라고 하면 1000억대 중반 정도의 어떤 매출액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칸첼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일단 적자입니다.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핫한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만 당뇨병 관련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테마를 좀 타고 있지 않습니다만 리보세라님만큼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것도 블록버스터죠. 이 엘리커스 관련해서 경구형 제제인데 이걸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상태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세가 나타나면서 3일 정도 이제 저점에서 중국 당국의 어떤 이 부패 관련되는 이슈로 급락을 했다가, 그래서 거의 뭐 상반기에 올려놨던 부분들을 원점으로 다 돌려놨다가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을 치면서 조금 이제 반등세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비중 자체는 이제 두 자릿수에서 거의 지금 8거래일 만에 일단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공매도 거래량 절대치도 일단은 좀 주는 어떤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8월 11일자 기준으로 여전히 뭐 700만 주대 이제 초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체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상의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제한된 어떤 거래량 상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면 공매도 누르고, 올라가려면 공매도 누르고, 그 다음에 밑단에서는 조금 이제 뭐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단기 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주가를 이제 가두기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32,000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 이 밴드 가격을 넘어가고 이 7월 달에 35,000원 부근에 있는 이 연봉의 시가를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어갈 때 이제 바닥 확인이 되는 어떤 위치인데, 자, 이 부분을 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두 달 동안의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날에 31,000원대를 조금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32,000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좀처럼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양봉의 형성들을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